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올해 국내 마약류 사범이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개치면서 전문가들은 이 드러난 수치보다 20배 정도 더 많을 걸로 보는데요. 대구경찰청은 최근 4개의 마약 유통망을 찾아내 검거했습니다. 수사 뒷이야기와 지역사회 곳곳에 퍼진 마약 실태, 오늘 인터뷰에서 들어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동명동호에서 다부터널 지날 때까지 7km 긴 구간 답답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칠곡분기점에서 1km 구간 정체 보이고요.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계산호 거리에서 청라언덕역 방향 호텔 앞쪽 2차로입니다. 승용차 3중 추돌 사고 발생해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북로 연합내 거리에서 무태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침산교 일대에서 교통량이 많은 모습이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도청교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구간 정체 보입니다.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 받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대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이 13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져 당분간 기온 변화에 대비해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한때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챙기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0.8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세계 최고 수준의 마라톤 대회로 판을 키우고 있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 코스가 세계 육상연맹으로부터 국제 공인 코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회에서 나온 기록은 이제 세계 기록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는데요. 올해 대회까지는 도심을 3바퀴 도는 루프 코스였지만 내년 4월 7일 열리는 대회에서는 대구 스타디움을 출발해 시내 전역을 한 바퀴 도는 순환 코스로 바뀝니다. 대구시와 대한육상연맹은 바뀐 코스 일대에 현장 계측 등을 실시한 뒤 세계육상연맹에 보고서를 냈고 심사를 거쳐 국제공인코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 대회는 올해와 같이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국내 유일의 골드라벨 대회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네, 코스도 바뀌었고 또 굉장히 주목받은 게 상금이에요. 상금이 굉장히 올랐죠. 네, 맞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를 보스턴 마라톤처럼 세계적인 수준의 대회로 규모를 키우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도 올해까지는 4만 달러였는데 내년부터는 16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보스턴 대회보다 1만 달러 많은 수준입니다. 1위에서 10위까지의 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도 88만 5,538달러로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뉴욕, 런던, 베를린, 시카고, 도쿄 마라톤 대회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국내외 엘리트 선수들과 마라톤 영재들을 다수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규모를 키운 대구 국제 마라톤, 어떤 선수들이 참가할지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3일 대구FC의 2023 하나홍큐 K리그1 최종전에서 공격수 이근호의 은퇴식이 열렸는데요. 은퇴 기념 영상의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즉 일베를 상징하는 로고가 합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에서는 FC 서울의 구단 엠블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이미지와 일베를 상징하는 로고가 합성됐다는 겁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축구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구단 측 입장 좀 들어볼까요?
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네티즌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단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외주업체에 맡겼다면 계약상 불이익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는데요. 이에 대해 대구FC 측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영상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지만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만약 실제로 그런 로고가 사용됐다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책임이 구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팬들이 많이 붕괴한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공립대인 경북대와 금호공대가 통합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북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북대 학생 수십 명은 어제 오전부터 본관 앞 계단에 학과 점퍼를 벗어놓는 방식으로 대학 통합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커뮤니티에는 한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겠다며 동참을 요청하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재학생 사이에선 교명이 바뀐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일부 학생들은 대규모 집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반발이 상당한데 학교 측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도 해야겠습니다. 네, 경북대 대학본부 측은 재학생들과도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우선 교명이 바뀌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학령 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이유로 통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합 이후 장단점을 고민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율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네,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7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중 지인의 부탁을 받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알게 된 수사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7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구청 내에 있는 써니커피 바리스타 곽기연입니다. 써니커피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들이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평소에 커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남구 시니어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되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전국 시니어 바리스타 라떼 아트 대회가 있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바리스타로 일하게 되었을 때는 이런 대회도 없었고 제가 라떼 아트에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니어 라떼 아트 대회가 생겼고 그 동안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인생 후반의 삶에 대한 의지와 또 용기가 더 생긴 것 같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같은 세대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작지만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느껴져서 보람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66세인데요. 지금도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고 잘하는 게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시니어들이지만 단순 노동이 아니라 조금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회나 일자리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최근 대구경찰청이 대규모 마약 유통책을 검거했습니다. 일상 속 깊숙하게 파고든 대구 지역 마약 범죄 실태와 필요한 대책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무건 마약수사계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 김무건입니다. 네, 계장님. 자, 오늘 이제 대구 지역의 마약범죄 실태와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눌까 하는데요. 최근에 수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입한 조직을 검거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이 됐나요?
예, 이번 수사에서 저희가 국내 유통망 4개를 적발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는 태국에 있는 이제 한국인 총책이 학교 동창이나 동네 친구들한테 건당 수백만 원을 주고 마약 운반을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들은 이제 여행을 가는 것처럼 항공기를 타고 태국 현지에 가서 마약을 몸에 몰래 숨겨오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압수한 마약이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2만 5천 명 정도가 투약을 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 특징은 마약 총책하고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이제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거래를 했는데 네. 대금도 이제 가상 자산으로 치렀고요. 그래서 네. 추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마약 거래도 비대면으로 했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좌표를 알려주면은 구매자가 나중에 이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저희가 던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사건에서 빌라 배전함 속이라든지 에어컨 실내기 및 그리고 화단이나 전봇대 덮개 이런 곳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지역은 대구를 포함해서 네. 전국 각지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마약을 들어오면은 구매자들한테 직접 파는 경우도 있고 네. 마진을 붙여가지고 국내에 있는 다른 판매상한테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판매책들은 이제 낮에 길거리에서 종이 가방에 이제 든 마약을 현금하고 교환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현금은 이번 사건에서 한 2,500만 원 정도 압수를 했고 범죄 수익금은 525만 원 정도 기소 전 추진 보전 조치했습니다. 네, 뭐 재판매도 하고 좀 이 규모가 커 보이는데요. 방금 이제 태국에 한국인 총책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마약 사범들 검거 당시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수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진행이 될수록 그 마약 유통 조직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고요. 네. 그래서 태국에 있는 총책이 어디 살고 있는지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인터폴에 우선 적색 수배를 요청을 했고요. 이제 대한민국 경찰청하고 그리고 태국 현지 사법 당국하고 정보 공유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검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당국에서 검거 작전을 잘 세웠고 네. 소재지를 기습해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의 총책을 검거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아직 더 확인해야 될 유통망이 많이 있어서 네.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네. 많은 경우가 외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공조 수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각 이제 나라들이 서로 관심을 이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 범인이 있더라도 언제든지 검거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경북에 이제 사는 판매책 집에 들어가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대상자가 그때도 이제 약에 취해 있어서 몸을 잘 못 가누는 상태였습니다. 네. 압수수색할 때 집에서 필로폰이라든지 케타민 이런 여러 가지 마약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아니지만은 또 작년에 또 다른 유통망을 수사할 때는 집안에 또 대마 재배 시설을 또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머나. 사례도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유통망 4개를 적발하고 판매자나 구매자 또 불법 환전한 피의자까지 48명 검거하고 9명을 구속 수사했습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 깊숙한 곳까지 마약이 침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서는데요. 몇 달 전에 동성로에서도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를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부터 해서 네. 올 여름 정도까지 한 1년 정도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보통 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기간을 두고 수사를 하고요. 네. 내용은 이제 대구를 포함해서 클럽 쪽에서 마약이 좀 돌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네. 특히 대구 쪽 좀 심각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클럽의 일부 종업원들이 손님을 끌려고 손님한테 마약을 이제 무료나 싼 가격에 제공을 하고 그 손님이 이제 계속 약을 구하기 위해서 네. 클럽에 내려오고 또 업소를 다른 사람들까지 찾게 같이 되고. 이제 네. 내려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상황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지역에서도 소문이 좀 꽤 많이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네. 한 1년 정도 수사를 해서 저희가 88명 검거하고 8명을 구속했는데 대구에서 한 5곳 그리고 서울, 부산도 일부 또 확인이 돼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제 대구 지역이 좀 심각하다는 제보를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수사 과정과 검거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마약 범죄의 증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예. 올해 9월 기준으로 네.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전국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대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9월 정도까지 보면은 600명 정도 검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있는 마약범죄 수사의 기준으로도 네.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 검거 인원이 많아진 상황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마약 수사 인력도 늘어나는 추세고 네. 저희 경찰 외에도 세관이나 해양경찰, 검찰에도 다른 기관들 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약류 범죄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네. 때문에 실제로 검거된 인원보다는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접하는 마약사범 직업도 보면 다양합니다. 이게 대학생이나 회사원, 가정주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게 마약사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불과 한 5, 6년 전에만 해도 40대 이상 그리고 거래 방식도 직접 만나서 네. 주고받는 대면 거래 방식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은 20, 30대가 마약사범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 방식도 네. 비대면으로 비대면이 SNS, 네. SNS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 많이 퍼졌고요. 심지어는 또 10대 미성년자가 마약을 팔거나 투약하다 검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저희가 10대 관련해서 확인한 내용 중에는 네. 호기심이나 친구 권유로 다이어트 약을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택배로 주문해서 먹어보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약 성분에 마약류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처방 없이 거래하고 투약하는 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10대가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낮아지는 게 왜 염려스러운가 하면은 네. 중독성 때문입니다. 일단은 마약을 한번 접하면 자기 의지로 헤어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계속 마약을 찾아야 되고 또 마약을 찾으려면 돈을 구해야 되고 네. 또 더 중독되고 이렇게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희가 이제 검거를 했을 때 본인 스스로 네. 내가 이번에 이제 약을 해서 감옥에 갈 텐데 나는 분명히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면 또 약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게 코로나 네. 이후에 좀 마약 거래나 복용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우선 비대면 거래 환경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네. 조심해야 되고 또 주위에 보는 시선도 있으니까 더 조심을 아무나 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네, 아무나 사고 팔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인터넷을 포함해서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면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규모가 커지고 또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요즘 언론에서 좀 자주 비유되는 소위 피자 한 판 가격이면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망도 마치 우리가 일반 상품을 구매하듯이 도매부터 소매까지 여러 유통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심지어는 마약을 살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IT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 이제 인터넷 마약을 검색하면 네. 접속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해외에 있는 SNS라든지 해외 서버를 이용해서 네. 또 규제를 피해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공조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IT 강국이라는 게 이런 또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이제 텔레그램이라던가 가상자산이 거래에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 수사 기법 일을 뛰어넘어야만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추적에 어려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수사를 하면 네. 자기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텔레그램이라든지 가상자산, 그다음에 별명, 또 암호, 네.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암호, 던지기 수법, 비대면 던지기 수법 이런 식으로 추적이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 마약범죄 수사계 형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화끈 조여가면서 열심히 뛰기도 하지만은 네. 요즘 추세가 인터넷이나 소위 다크웹로 이제 마약 유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IT로 수사하는 역량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은 네. 익명성에 범인들 익명성에 숨더라도 네. 저희가 기법을 개발하고 증거를 확보를 하고 가상자산도 계속 흐름을 따라가고 있고요. 네. 수사관들 스스로도 이렇게 IT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범죄도 진화하지만 수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약 사범들이 다른 피해자들보다는 훨씬 주의를 좀 살피고 사람을 네. 많이 의심하는 편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네. 바로 눈치를 채기 때문에 음. 수사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네. 또
환각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저희가 변수 없이 안전하게 거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 지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네, 마약이 일상생활 주변에 많이 파고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약이 위험한 것은 뇌에서 조절을 하는 부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접해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쾌락의 수백 배 이르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네.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약을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또 다른 종류의 약을 찾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손을 빌리고 2차, 3차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네. 심지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 중에는 자기는 팔기만 하지 절대 스스로는 약을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은 처방 없이는 사고 팔거나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 권하는 음료나 물질도 먹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술자리나 클럽 같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네. 몸에 이상한 반응을 느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위에- 지역민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마약에 네. 조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무건 마약수사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경찰 정성시대입니다. 대구 경북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잇따라 입성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누가 생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K를 지역구로 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윤재옥, 김석기, 이만희, 김영판 의원 등 총 4명입니다. 네, TK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전성시대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은요. 네, 먼저 대구 달서구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원내 사령탑에 올랐는데요. 최근 김기현 2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영천 청도의 이만희 의원과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각각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맡았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수뇌부를 구성한 TK의원 3인방 전원이 경찰 출신으로 채워진 겁니다. 여기에다 대구 달서구 병의 김용판 의원은 지역구 최대 현안인 신청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상황입니다. 최근 여당 안팎에서 TK 경찰 출신들의 전성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대구 경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총 9명인데요. 이 중 과반에 육박하는 4명이 대구 경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4명 모두 치안 점검을 지낸 경찰 고위직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윤재옥 대표와 이만희 의원은 경찰대를 졸업하고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경찰 간부 후보생으로 시작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김용판 의원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오른 바 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고위직 출신들은 대체로 꼼꼼한 업무 처리와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는데요. 네. 국민의힘이 지난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이 이어지자 TK 경찰 출신들이 중용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찰 출신 특유의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이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다만 높아진 위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 혁신위가 지도부를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등 희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도부 희생론이 현실화될 경우 윤재옥, 김석기, 이만희 의원 등 지도부가 대거 물갈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김용판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진 권영진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치열한 공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네,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얼마나 당선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구에 새로 출마할 경찰 출신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TK 경찰 4인방의 생환 여부가 관심사인데요. 4명 모두 재공천을 자신하고 있으나 당내 정치 지형이 급변하면서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술적으로 대구 경북 현역 의원 평균 교체율 50%를 적용하면 4명 중 2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네. 4개월 후 실시되는 22대 총선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듣겠습니다. 네, 선거구 조정입니다. 어제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지난 7월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에 따른 결과로 군의군은 대구 동구을에 통합될 전망입니다. 또 기존 군의의성 청송 영덕에서 군의가 빠진 자리엔
울진이부터 의성, 총성, 영덕, 울진으로 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선거구 획정안이 드디어 발표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구 획정의 발표에 따르면 군위는 대구 동구로 합쳐져 동구 군위을 선거구로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군위군 유권자는 대구 동구을 유권자와 함께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네.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도 소폭 조정됐는데요. 군위가 빠진 자리엔 울진이 붙었습니다. 이로써 의성, 총성, 영덕, 울진이 한 선거구가 됐습니다. 또 기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 울진을 내준 채 영주, 영양, 봉화로만 한 선거구를 이룹니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최소한으로 조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조정 대상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국회로 전달된 선거구 획정안의 향후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네, 선거구 획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돼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인데요. 네.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이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최종 검토하게 됩니다. 만약 논의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새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수정 없이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주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지역 정치권 소식 매일신문 김병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대구는 13도, 경주는 15도까지 오르고요.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대기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경북 북부 내륙에는 5mm 미만,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1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2월 6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